이번 시간은 특허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고 작성된 명세서를 출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작성할 명세서는 지옥에 달린 연필입니다. 지옥에 달린 연필을 선정한 이유는 발명의 컨셉이 간단해서 설명하기 용이하고 명세서 작성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그 발명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발명 신고서를 작성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발명의 노트를 개인 발명자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하기와 같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발명에 해당되는 도면을 그리고 그 다음에 도면에 각각 부호를 붙입니다. 위의 도면은 연필 부분과 지우개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도면이고 그 다음에 아래 좌측 도면은 연필의 연결 부분이 도시된 도면이고 아래 우측에는 지우개가 달려있는 연결 부분의 도면입니다. 도면에서 부호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보면 1번은 연필이고 2번은 수나사가 있는 연결 부위, 그 다음에 3번은 암나사가 있는 연결 부분이고 4번이 지우개입니다. 그 다음 명칭을 지우개 달린 연필이라고 정했습니다. 구성은 연필하고 지우개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구성은 수나사가 있는 연결부를 갖는 연필, 두 번째 구성은 암나사가 있는 연결부를 갖는 지우개, 구성은 두 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징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특징 1은 지우개의 연결부의 암나사 반대측, 지우개의 연결부 암나사의 반대측 이쪽 부분에 끼움용 오목부, 오목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조. 그리고 특징 2로는 지우개와 암나사 있는 연결 부위와 분리 결합 가능한 구조. 여기에 오목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지우개는 여기에서 끼울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다 라는 특징 2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 1하고 특징 2를 부과해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지우개를 연필에 쉽게 결합 및 분리할 수 있다. 효과로는 지우개가 모두 마모된 경우에 새로운 지우개로의 변경이 용이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정리된 발명의 내용을 가지고 명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통합 명세서 작성기를 실행합니다. 통합 명세서 작성기가 실행되었습니다. 발명 명칭은 지우개 달린 연필로 정했습니다. 영문 명칭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분야는 본 발명은 지우개 달린 연필에 관한 것이다. 이 정도만 써도 됩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발명이 배경이 되는 기술은 발명에 관계되는 종리 기술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쓰고 문제점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연필은 지우개와 별도로 분리되어 제작된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연필과 분리된 지우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필을 사용하는 도중에 지우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데 분리된 지우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를 경우에는 지우개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명 내용에 따라서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이 한 페이지가 안 될 수도 있고 한 페이지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은 한 페이지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발명에 관계해서는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이 지우개에 달린 연필에 관한 거고, 발명에 관계되는 기존 기술과 문제점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것으로서 족합니다. 그 다음에 특허문헌은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연필을 제공한다. 바와 수나사 결합 분리 방식으로 결합 또는 분리할 수 있는 지우개 달린 연필 제공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제 정도로 정리하고 바로 청구 범위로 넘어갑니다. 청구 범위로 넘어가서 청구 범위를 작성합니다. 독립항은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어야 되고 종속항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청구 범위의 권리를 다양하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청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독립항 하나 이상, 종속항도 하나 이상 이렇게 작성하는 게 바람직하고, 개수는 발명에 따라서 적당한 개수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청구 범위를 바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 첫 번째 구성은 연필이 되겠습니다. 연필. 보통 청구 범위를 작성할 때 구성 요소의 도면 부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도면 부호를 넣게 되면 그 도면 부호에 한정해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도면 부호는 가급적이면 달지 않는데, 작성할 때는 작성의 편의를 위해서 도면 부호를 달고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연필, 그 다음에 지우개. 청구항 말미는 명칭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명칭이 지우개 달린 연필인데 구성 요소에 연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번을 연필로 하면 적당하지가 않은 것 같고 연필 본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필 본체와 지우개가 연필을 형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필 본체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제1연결부로 하겠습니다. 연결 본체가 있고 제1연결부 이게 2번이죠. 그 다음에 지우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우개에 연결되는 부분을 제2연결부로 하겠습니다. 기존 도면을 이용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부호는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필. 연필은 그 연필심이 있는 거죠. 연필심을 갖는 내부에 연필심을 갖는 연필 본체. 이 정도로 하죠. 상기 연필 본체의 앞나사가 연필 본체에 결합되고 그 타측에 배치된 앞나사를 갖는 연결부, 그 결합부가 있고 그 결합부 타측에 배치된 앞나사를 갖는 제1연결부 이렇게. 그 다음에 지우개는 연결부가 먼저 와야 적당하겠네요.
상기 암나사와 결합되는 수나사가 배치된 암나사와 암나사에 결합되는 수나사가 배치된 일척을 갖는 연결부. 상기 제1연결부, 제1연결부의 타척에 결합된 지우개를 포함하는 지우개 달연필 다 됐습니다. 지금 독립항 1항을 청구 범위를 작성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지금 사용하는 방식은 구성요소를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구성요소가 지금 4개인데요. 연필 본체, 제1연결부, 제2연결부, 지우개 이런 식으로 각각을 이제 구성요소를 나열하고 나열된 구성요소 각각에 대한 정의를 하는 구성요소 나열 방식으로 작성을 많이 합니다. 독립항 1항을 작성한 다음에 구성요소에 대한 한정이 불필요한 게 없는지, 너무 한정되지 않았는지, 한정이 적절한지 그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너무 한정을 했는지, 두 번째 포인트는 기존과 차별화되는 부분을 어디에 부여했는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기존에 있는 지우개 달린 연필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위해서는 뭔가가 부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독립항 1항은 기존 지우개 달린 연필과 차별화가 되지 않아서 차별화를 위한 특징 부분을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결 부분에 특징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암나사에 결합되는 수나사가 배치된 일척과 상기 수나사의 타척에 형성된 끼움 결합부를 갖는, 끼움 결합부는 기존에 없습니다. 끼움 오목부라고 하죠. 오목부. 끼움 오목부를 갖는 이 부분을 저는 특징을 부여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기존에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신규한 거고 신규성이 있다라고 보고, 다만 이 부분이 진보성이 있을 것인가는 심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기 연결부에 끼움 오목부에 결합된 지우개, 이렇게 이 오목부에 결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독립항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성은 판단하지 않고, 본 동영상은 특허성을 판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명세서를 작성하고 특허 출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청구 범위를 작성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항으로 오목부에 대해서 좀 더 한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가 단순하게 끼움 오목부에 결합이 되어 있는데, 상기 끼움 오목부는 상기 지우개를 분리 또는 결합할 수 있는 지우개 달린 연필이 되겠습니다. 이게 종속항으로 더 한정이 되는 거죠. 끼움 오목부는 번호가 없는데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3-1이라고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3-1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1로 추가하고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3-1로 오목부를 갖는 걸로 3-1 오목부. 독립항 하나, 종속 하나 이렇게 작성하고 청구 범위를 작성한 다음에 청구 범위를 3군데 카피합니다. 해결 과제 수단에 카피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에 카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약서에 카피를 합니다. 요약서는 독립항 1항만 카피를 하고 종속항은 지우고, 요약서는 목적 구성 효과를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목적 구성 효과를 요약해서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 부분을 이렇게 작성해도 문제없고, 이거는 부호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대표도는 1도로 하고 이거를 다시 카피를 해서 보여 설명에도 카피합니다. 카피해서 보여 설명 1번은 이렇게 연필,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3-1이 있네요. 3-1은 오목부 이렇게 끼움 오목부. 순화사 부분도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오목부를 3-2로 하고 순화사 부분을 3-1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3-1 여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요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저장하죠. 제 이름으로 JPG로 3-1. 그 다음에 3-1은 순화사. 여기서 3-1은 순화사. 그 다음에 오목부는 3-1. 그 다음에 여기서 3-2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는 그러면 3-2가 끼운 오목부가 되고 3-1은 순화사가 되죠. 그 다음에 3이 제2연결부가 되고 4가 지우개가 되겠죠. 해결과제의 수단을 정리하면 본 발명의 실시에 이것도 그대로 카피입니다. 부호만 빼면 됩니다. 연필이 제공 실시에 의해 연필이 제한된다. 과제 해결 수단은 청구 범위를 다 카피를 할 수도 있고 독립항만 카피를 해둘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게 정답이다 그런 건 없고 거래처 요구에 따라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독립항만 카피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호는 뺍니다. 간단한 작업을 위해서는 청구항에서 보호를 빼고 그거를 요약서에 카피하고 과제 해결 수단에 카피하고 이렇게 하면은 작업이 좀 더 수월하게 되고 실제 작업할 때도 청구항을 작성한 다음에 보호를 뺀 다음에 해결 수단하고 요약서에 카피를 해서 정리를 합니다. 보통은 이런 상투어구는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그냥 기본 폼을 실무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과제 부분을 약간 응용을 해서 효과를 작성을 합니다. 과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일부를 복사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효과를 더 기재를 합니다. 효과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기재를 했는데 사실은 효과가 이보다 훨씬 길 수 있습니다. 청구항별로 효과를 기재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효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의 간단한 설명에는 도일은 본발명의 실시에 따른 연필이 됩니다. 뭐 이렇게 다 써도 되면 연필만 써도 되고 뭐 지우개 달린 연필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지우개 달린 연필을 1cc에 1내시도 1내시도 이렇게. 그 다음에 도인은 지우개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 연필이죠. 도일은 연필 본체인
제1연결부의 예시도. 그 다음에 3은 지우개 부분이죠. 지우개와 지우개 및 제2연결부의 예시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도면에 대한 설명은 간결명료하게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도면이 있는데 빠지면 안 됩니다. 3도까지 있으니까 3도까지 작성을 하고, 이 부분을 카피해서 상세한 설명으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이 부분을 카피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청구항 1항을 도 1을 참조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청구항 2는 끼움 오목부에 대한 설명인데, 끼움 오목부는 도 3을 기초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도 3 아래에 카피를 하고, 보통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서 상투어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상투어구는 실무자 나름대로의 상투어구를 다 가지고 있고, 상투어구를 어떤 사람은 한 페이지 이상을 작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상투어구 중에서 간단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그 시작 부분에 따른 상투어구를 사용해서 앞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본 발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 나갈 것이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투어구로서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도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상세한 설명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업자가 실시 가능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된다 로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서 그냥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청구 범위에 나와 있는 구성 요소를 도면에 따라서 빠짐없이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구 범위를 카피한 다음에 청구 범위의 구성 요소를 나열을 하고, 그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빠짐없이 설명을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기본적인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간단하게 명세서를 작성하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 1을 참조해서 제1항에 해당되는 구성 요소를 카피하고 상세한 설명의 폼에 맞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더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나무의 줄기라고 보면 잎가지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나무, 연필, 이렇게 이제 뭐 설명하면 되겠죠. 나무가 되겠죠. 나무. 목적. 이렇게 하고, 연결부와 이것도 보호를 쓰면 좋겠죠. 보호를 쓰면 좋겠지만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명세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사는 3-1이죠. 3-1.
상세한 설명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중심으로 각각 설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발명의 내용이 간단해서 상세한 설명의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도면이 많으면 도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세한 설명의 내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본 발명에서는 각각 도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야 되는 부분은 다 설명했기 때문에 명세서가 다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청구 범위에 있는 보호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2항은 1항의 종속항인데 1항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항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있었으라는 인용 문구를 넣어서 2항이 1항의 종속항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도면을 첨부하겠습니다. 3도까지. 도 1, 도 2, 도 3이 다 첨부되었고, 그 다음에 상세한 설명을 작성한 다음에 보통 상세한 설명의 마지막 부분도 상투어구가 보통 실무에서는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상투어구를 간단하게 넣는다고 하면 이 정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명세서가 다 작성이 되었고요. 명세서를 다 작성한 다음에는 이 명세서를 저장을 하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HLT가 되고 이거를 특허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제출 파일 생성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HLZ로 변환이 됩니다. 변환이 되었습니다. HL 파일을 변환하면은 HLZ하고 핀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특허청에는 HLZ를 제출을 할 거고요. 핀 파일은 나중에 보증서 작성할 때 필요한 파일입니다. 이거는 잘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통합명세서 작성기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청에 제출하기 위해서 서식 작성기를 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지사항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을 선택을 하면 제출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제출이 되었습니다.